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리한데도 성장 덜하는 개발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게 어 제가 이제 그 응용 2단계 친구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 있고 그냥 우직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응용 2단계쯤에서 뭔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의외로 우직하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정보 검색을 잘만 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알고리즘이 이미 정말 똑똑한 개발자들에 의해서 많이 제시가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독자적으로 순수하게 알고리즘 만드는 경우는 크게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막 50년, 60년 전부터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을 많이 연구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개발자들은 인공지능 개발자는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래서 서비스에 그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이게 이 정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걸 계속 연구하는 이런 분야 두 개가 있는데 그 연구하는 분야의 개발자들은 사실 뭐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의 부설 연구소 이런 데서 주로 연구가 되고 아니면은 별도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보통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석박사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그들만 좋은 개발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개발자 핵심인데 어쨌든 요즘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잘 활용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고 독자적으로 가내수공업으로 뭔가 만드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항상 익히고 뭔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검색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 보면 되게 그런 정보 검색 센스도 좋고 다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직하게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센스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그럼 뭐해? 그 모든 거를 그런 검색으로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복사 붙여넣기로 웬만한 기술이 개발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분석 기술 같은 거를 습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직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정보 검색으로만 이게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없다면 검색 결과에 없다면 개발을 못 하는 거야. 개발을 못 하고 내가 짜야 되네.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그 옛날에 저희가 폰트 인식 알고리즘이 팀노바 내부에 그런 프로젝트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처음에 과제할 때도 제가 이거 제대로 이제 그 한글 인식 같은 경우는 논문도 국내에서 많지도 않을 뿐더러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독자적 기술 있는 곳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 공개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문들을 검색을 통해서 한글 인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제 말 안 듣고 열심히 논문 검색을 하더라고요. 영리한 사람들이니까. 그쵸? 영리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한 6주 만에 쥐지치더라고. 아, 이걸로 했을 때는 한글 인식은 힘들다고. 왜냐면 그나마 알파벳은 조합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어느 정도는 그게 인식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근데 한국은 조합형으로 정말 6만 몇 장가? 그런 게까지 다 만들어져요. 6만 몇 개인가? 엄청 많아요. 한글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대로 한글에 대해서 연구원들처럼 연구하고 싶으면 한글 인식은 지금 저는 그림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통 그 그림 이렇게 색 대비를 찾는 거나 그림 같은 거 찾는 거나 뭐 테두리를 찾는 이런 알고리즘이나 관련된 그런 걸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의 특징점에 대해서 한글 연구소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라 하니까 진짜 이제 6주 정도 해놓고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되게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요청하면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실 건데 이게 준하 씨라고 예전에 그 나이 지금 제일 많은 졸업생이시잖아요. 37인가 졸업을 하셔서 되게 그 과장급으로 처음부터 확 들어가신 기획자 출신 분, 넥슨 출신 기획자 출신 분, 예전에 인터뷰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인데 나중에 인터뷰하면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이거 관련해서.
근데 그런 분인데 똑똑하대요. 그리고 그 팀원들도 되게 똑똑하고 센스 좋은 친구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하다가 논문 남들이 있는 것만 검색하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저는 제 얘기 듣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알아도 아예 그래도 논문들이 좋은 게 많을 텐데 노프 팀장이 아무리 잘해도 저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지레짐작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개발 잘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흔하진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도 업력이 있는데 18년 동안 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죠.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무리 그런 거죠. 아무리 바보래도 자기가 이제 계속 당한 패턴으로는 잘 안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삽질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방향성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이버랑 카카오가 우리 이렇게 한글 인식 더 잘 나오게 만들었어요 라고 파파고에서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 자신들의 코어 기술인데. 그리고 그게 쉽게 공개되면 경쟁사에서 그거 그냥 가져다 쓰면은 자기네들 그 한글 인식하는 거 연구하는 데서 쓴 그 비용이나 이런 거 연구원들 막 데려다 놓고 쓴 그게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파파고 2를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내가 카메라로 찍었을 때 바로 그게 간판에서 막 한글로 바뀐다든지 영어가 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기술을 구글에서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여행 같은 데서 보면은 구글 글래스 같은 거 딱 쓰면은, 지금 뭐 구글 글래스는 없지만 유사 기술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춰보면 모든 게 번역돼서 막 간판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한 그 미래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 같은 데서도 똑똑하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저격을 하고 이미 그 미래를 보고 딱 하는 거, 이런 코어 기술을 가지면 번역에서도 잘 쓰이고 여행 갔을 때도 되게 편하게 쓰인다, 이걸 아는 거야. 여행 인구는 점점 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어학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코어 기술을 공개할 리가 없죠. 근데 이런 계산을 제가 대신해 준 거예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을 다 봤을 때 이런 결정은 그렇게 쉽게 공개될 기술은 아니다. 보통 구글도 자기네들이 한 두 스텝 정도 앞으로 간 다음에 이제 미래 기술을 공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미리 격차를 벌여놓고 이거 공개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걸 공개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공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관련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진행해도 이번에 키스튜디오에 이제 이렇게 응용 어플리케이션 지원 팀이 있어요. 근데 그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그 팀에서 반응 좋아요. 키스튜디오의 그 박철면 대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리딩하는 친구들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처음 하는 플랫폼인데 금방금방 하더라 라고 하면서 역시 팀노바 굉장히 졸업생들이 먼저 채간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맞다, 그 이슈도 좀 공개를 하자면, 어제 제가 언급했던 엊그젠가 언급을 했던 그 팀노바 소개시켜달라고 왔던 그 은진이 같은 케이스도 지금 이미 이제 이번 주 이제 졸업한 친구랑 이제 토요일에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거의 뭐 은진이 얘기로는 팀노바 졸업생이면은 그냥 뽑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연봉은 꽤 괜찮아요. 5천 이상을 무조건 맞춰줄 상황이고요. 더 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졸업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견을 배우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똑똑한데 어리석은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똑똑한데 경험이 없으면 어설픈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똑똑한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그거를 모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독서를 제가 많이 추천을 하는 이유가, 세상에 삼국지 같은 거나 막 손자병법 이런 거나 뭐 소크라테스 막 이런 사람들 있거나 막 되게 세상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진리나 생각들은 직간접적으로 먼저 경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어떤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CEO들 보면은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교육 쪽에서 항상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기초교육에선 진짜 절대적인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정말 잘하게 만드는 데는 제가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분마다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친구의 심리는 어떨까 지금의, 이런 거는 사실 심리학이 필요하고, 또는 저 친구의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유대인의 어떤 그런 뭐 2000년 3000년간의 역사에, 2000년이 뭐야, 5000년의 역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긴 역사 동안에 종교적으로 겪은 시행착오, 그러니까 학생, 그 유대인은 교육법 이런 게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해결법들, 그런 것들은 책으로 간접적으로 배우면 그들의 5000년간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알아야 된다. 5천년인가 3천년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이제 뭐 얼마 전에 다시 공부했었는데 금방 까먹네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근데 어쨌든 그 어떤 계속 뭐 다시 보면 되지, 또 기억 안 나면 다시 보고 또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디테일들이 있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잘 취합해서 이 분야에 맞춰서 경험화 시키는 거는 저의 역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하면은, 조합만 잘하면은 되게 결론 유추가 되게 잘 돼요. 특히나 IT 업계에서 아무리 뭐 욕을 해도 우리가 연봉 7천까지 갱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연봉, 신입으로 과연 7천이 가능할까? 우리 막 손꼽는 최고의 기업들도 연봉 7천까지 주는데, 7천 이상 주는 데는 직방 정도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봉을 7천 이상 주는 거는. 근데 이 친구는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에서 7천은 진짜 상징적인 거고 CTO급 연봉이고, 실제로 CTO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요. 뭐 사람들이 막 예술가의 똥이라고 아세요? 뭐 옛날에 통조림에 그 똥을 담아서 팔았어. 내가 보여줄게. 이게 예술가의 똥이라는 건데, 이런 것도 실제로 사람들이 돈 주고 사요. 이게 지금 얼마냐? 잠깐만요. 얼마까지 경매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피에로 만촌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거는 3억 8천만 원에 팔렸대요. 똥도 산다니까? 똥도 사요, 똥도. 이게 현대 미술의 정말 무서움인데, 중요한 건 저 똥의 가치는 이제 3억 8천이 된 거죠. 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생긴 거거든. 시장 수요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샤넬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 가방에 만드는데 뭐 소재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거든요. 뭐 PVC나 아니면 가죽 정도인데, 가죽이 그렇게 뭐 몇천만 원 할 정도로 비싸진 않거든, 원재료 값은. 근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치는 그 가격이죠.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NFT가 엄청나게 가격 오르는 건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가치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안 그런 게 없어요. 미술작품도 뭐 물감이랑 뭐 그런 거 얼마나 된다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격이 책정되는 거는 그게 다 뭐다? 그게 다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 경제의 어떤 그 특수성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 경험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학생이 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아무리 신입이 똑똑해도 경험 18년, 제가 개발을 28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한 경험 값에는 사실은 미치지 못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못해도 진짜 잘하려면은 한 4, 5년 정도 경험과 똑똑함이 같이 시너지가 일어났을 때,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저랑 말했을 때 말이 잘 통해요. 편해요. 좀 똑똑한 친구들은 그때 이제 빛을 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찜노바 우수 졸업생 중 하나인 박천명 대표 같은 경우도, 키스튜디오 리틀 피카소라는 작품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성장을 많이 했어요. 얘기해봐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확실히 좀 이렇게 꿈은 많은 되게 초롱초롱한 친구였다면, 지금 뭐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사업하는 친구들은 저렇구나, 이런 느낌? 저는 약간 오타쿠 느낌이라,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막 엮어가지고 막 우리 잘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이고, 너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뭔가 이렇게 돈을 막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딱지색이거든. 그래서 유튜브 처음에 할 때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하도 그냥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저씨들이 뭐 그렇게 3,500, 그때는 3,500이네, 3,500까지 그렇게 시비 걸 일인가? 지금 6천 7천이면은 얼마나 더 안 믿겠어. 근데 뭐 이 교육청에 계속 인증 몇 년째 하고 있고, 거짓말 할래 할 수가 없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요즘은 좀 잠잠해졌는데 좀 언제 또 이제 또 가짜뉴스 또 나올지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공무원분한테 참 미안하긴 한데 근데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 못 믿는 사람의 문제잖아. 그리고 그거를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아무튼 그 엄청 똑똑한 친구들 그러니까 우수 학생들의 특징은 딱 이걸로 귀결돼요. 세상에 자신보다 분야별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질문하실 때 질문자를 뽑아먹어요. 그래서 우수 학생으로 손꼽히는 학생들 보면 질문이 진짜 많아. 저한테 뽑아먹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많이 알려드려요.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야. 어설픈 똑똑함으로 어설픈 생각으로 그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거를 그냥 할 수는 없다. 그냥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확률과 통계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노프 팀장이 의사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할 때 개발 기술 같은 거 분석하고 공부를 해나갈 때 노프 팀장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 그러면 아니면 되게 똑똑한 한 친구가 이제 개발 시작한 지 뭐 1년 남짓 된 친구가 하는 판단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 판단이 훨씬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저는 실수한 적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초보 때는 좀 저를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팀노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회사에 계신 개발자들 중에서도 이제 좀 존경할 수 있는 개발자 그렇지 않은 개발자들도 많아요. 무조건 선배라고 존경하지 마세요. 절대 안 좋아요. 근데 딱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찐으로 잘하고 저분한테는 좀 많이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식견 같은 거를 좀 잘 배우고 그런 게 중요해요. 특히나 팀노바에서는 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자기 맘대로 저렇게 하는 친구들은 성장이 확실히 둔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영리한 게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성장이 둔화돼요. 일단은 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운동으로 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성실하고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는 친구들은 그냥 운동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근육이 많이 생겨. 이렇게 되는데 영리한 친구는 어떻게 하면 근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자기 맘대로 막 도구 같은 걸 만들고 뭐 쓸데없는 짓 하는데 시간을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실제 운동을 잘 안 해요. 보통 다이어트 실패하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건강 상식 보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다시 먹어. 반대로 단순한 친구들은 그냥 적게 먹고 그냥 많이 움직여야지 요 정도 생각만 하는 거지. 심플한 거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러면은 훨씬 심플해지고 오히려 그런 것만 집중했을 때 시간 지나서 보면은 살 빠진 거 보면 단순하게 한 친구들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를 선택을 해서 팀노바에 오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또는 어떤 선생님을 한 선택을 했잖아요. 물론 그 선택은 까다로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내가 저 사람 믿고 간다 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일단은 그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들으시는 게 나아요. 초보자들이 그냥 막연히 혼자 어설프게 검색해서 생각하는 게 정확할 확률이 되게 낮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